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감이 커지면서 대내외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오늘 우리 증시 상황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박혜린 기자. 월요일부터 장이 이래서 힘이 많이 빠집니다.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증시 정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00선을 내어주기도 했는데요. 기관이 조금이나마 구원투수 역할을 하고 또 장 후반 외국인의 자금까지 들어오며 2,700선 겨우겨우 버텨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700선을 하회했던 건 지난달 28일 이후 8거래일 만입니다. 오늘 하루 개인은 1,187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 는 각각 690억 원, 93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 가까이 내리며 850선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의 매물이 1,170억 원가량 나왔고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네,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 좀 터져버린 상황인데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들 다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증시뿐 아니라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이미 네. 현지 시간 지난 11일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요. 가뜩이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급등해서 연준의 긴축 기조가 강화할 것이라 우려가 커진 상황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며 매도 심리가 거세졌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물가가 통제권을 벗어날 가능성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선 또한 불안한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임원식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적자로 돌아선 우리나라 무역 수지는 올 들어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무역 적자는 월 기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준으로 이달 들어서도 열흘 동안 벌써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은 점점 둔화되고 있는 반면 원유와 가스, 석탄 등 에너지 값은 나날이 치솟으면서 수입액이 커진 탓입니다. 이 같은 무역 적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1배럴 90달러 중반으로 국제 유가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원유 생산 세계 3위인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12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유값 급등은 가스와 석탄 같은 대용제를 넘어 철강과 석유화학, 곡물 등 원자재값 상승 또한 부추길 전망입니다. 이 같은 원가 상승 압박에 한 가지 더 고민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의 불똥이 우리 경제로 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생산에 필수인 네온과 팔라듐의 상당량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기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즉 반도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결국 우리의 수출 전선에 적자는 악영향을 줄 거란 겁니다. 원유 수입과 함께 수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는 우리나라가 올 상반기 내내 무역 적자에 시달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출이 안 좋기보다는 사실은 유가 등 그 원자재 가격 자체가 상상 오르는 영향에 따른 수입 증가 흐름이 유지가 되면서 사실은 그 무역 수지 적자로 돌아섰고요. 연간 한 10억 배럴 수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유가가 뭐 10불씩 오를 때마다 100억씩 거의 적자가 나는 그러한 상황들이니까요. 이 흐름 자체는 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며 석유 비축량 점검과 함께 비상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무역 적자 올해 5월, 그러니까 상반기 내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박 기자, 지금 가뜩이나 대외 리스크가 많은 상황인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무역 리스크까지 터진다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증권업계에선 코로나와 물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우리 증시가 3대 전쟁 위험에 직면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미 1분기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근 3개월간 7.7%나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 언제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네, 적어도 이 3월 초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는 대외 노출도가 높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취약한 데다 앞서 보셨듯 펀더멘탈까지 약화되고 있어 당분간 이 주요국 증시보다 더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직접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급격한 상황 악화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로서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만약의 경우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청와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시급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지난해 요소수 등 공급망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제부총리 주재로 신설된 회의체인데요. 문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자체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발언에 이어서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문 대통령은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는 즉각 취하고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과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주문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로 에너지 수급이라든지 공급망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경제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고 보고 외교 안보를 통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경제부처뿐 아니라 외교부와 국정원도 참석하는 회의체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실이 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르술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정상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러난 정상 외교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차원의 물밑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상황이 격해진 만큼 우리 기업들이나 교민들 안전도 중요할 텐데 관련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우크라이나 전역을 강제적 조치인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13일 0시 어제부터 여행금지 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교부와 국정원과 실제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 국민의 안전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NSC에서도 지난달부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기업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우리 정부도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긴 한데 일단 단기적인 증시 하락세를 막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박 기자, 상황이 이런데 우리 투자자들 어느 정도로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겁니까? 네, 일단 오는 17일 예정된 연준의 지난달 FOMC 정례회의 의사록 내용을 확인하고 여기서 기준금리 인상 폭과 관련한 연준의 긴축 강도를 평가해보고 대응하는 게 현명해 보입니다. 네. 참고로 지난주 블라드 총재의 발언을 고려하면 1월 FOMC 의사록에도 3월에 50bp 인상 등 일부 매파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즉 의사록 공개가 예고된 이번 주에는 시장의 출렁임 감내해야만 할 것 같고요. 네. 눈높이는 증권사마다 조금씩 이견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2,600선까지는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신증권은 2,600선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봤고 한국투자증권은 단기 저점 2,600, 최하단은 2,500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공통적으로 2,600선까지는 저점을 확인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인데 정말 힘이 많이 빠집니다. 우리 투자자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네, 공통적인 의견은 일단 이달에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만약 주가가 앞서 설명드린 전망치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경우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노리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인플레이션 수혜를 보는 업종에 투자를 하거나 경기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음식료 업종, 또 혹은 경기재개 업종 중 덜 오른 엔터 업종 등에 주목하라는 설명입니다. 반대로 게임과 같은 고밸류에이션 업종은 유의하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또 앞서 임원식 기자 리포트에서 보셨듯 지정학적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또 맞물려 탄소 배출권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ETF와 ETN 상품의 수익률은 고공행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내용 문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유를 포함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바이든의 그린 정책, 계절적인 난방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의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부여받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에 해당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 실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미국 현지 시각 11일 3% 오른 93.10달러에 장을 마쳤습니다. 1년 사이 59.8% 상승했고 지난 2014년 9월 30일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 또한 3.94달러에 마감하며 1년 새 30% 이상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대체재인 석탄 사용량이 늘자 탄소 배출권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탄소 배출권 가격을 추종하는 ETF와 ETN 등 관련 투자 상품 수익률은 변동성 장세 속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국내 상장한 탄소 배출권 ETF 4종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평균 9.5%, 3개월로 넓혀보면 해당 상품의 평균 수익률은 37.5%에 달합니다. 탄소 배출권 ETN의 경우 연초 이후 13.5%, 3개월간 49.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초부터 8%, 3개월간 6% 이상 떨어진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물론 지금 많이 오르기는 해서 부담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수요랑 공급을 보면 공급이 제한적인데 수요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 장세에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이드로 해지하거나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증권업계는 최소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탄소 배출권 가격과 관련한 투자 상품들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힘든 시장입니다. 힘이 많이 빠지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철한 전략이 필요한 만큼 저희와 함께 대비해 나가시죠. 지금까지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사안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